일본 정부는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본 경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뉴스가 연속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은 최근 C19 위기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일본의 경제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교토신문 영문판에 따르면 일본의 5월 수출과 수입액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C19 때문에 세계 수요가 급감하자 일본 경제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요. 일본 재경부의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4조 1,800억 엔으로 1년 전보다 28.3%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2009년 9월 30.6%나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최근 18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더욱 큰 경제적 타격을 일본이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본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수출이 무려 64.1%나 급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자동차가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일본은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4월 자동차 수출은 52.6%나 폭락했는데 지난 4월 달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러한 급감은 2011년 4월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나타난 67.1%의 급감과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번 충격이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5월달 전체 수입은 26.2%가 감소한 5조 2,200억 엔으로 2009년 10월 35.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입 역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5월달 일본의 상품 무역 적자는 8,333억 9천만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일본의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C19 영향은 6월달 수출입 통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 수출을 확인해 봤을 때 일본의 대미 수출이 50.6%로 폭락했고 일본의 유럽연합 수출도 33.8%로 폭락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일본 수출도 12%로 하락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미 수출이 폭락해 일본은 1979년 1월부터 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나온 이후에 대미 무역 흑자가 역사상 가장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수치는 97.4%나 감소한 102억 6천만 엔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78.9%나 급감한 것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자동차 분야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자동차 수출을 빠르게 회복할 시기는 아득하게 멀어지게 된 것이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 역시 지난 6월 17일 C19 피해가 확산되면서 일본 제조업체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스 탄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6월 제조업체 체감지수는 5월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나마 서비스업 부분 지표는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32로 근소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수치는 비관적인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이죠. 일본의 한 운송업체 매니저는 이번 조사에서 C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주문이 무려 70%까지 줄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일본의 한 부동산 업체 매니저는 소비세 인상 이후 주택 취득 심리가 악화된 것과 더불어 C19 때문에 신규 사업이 버티지 못해 영업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포럼 역시 지난 6월 15일 일본이 1년 반 동안 3차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요. 처음에는 2019년 초에 미중 무역 전쟁과 경제 성장 둔화가
일본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쳐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10월 1일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2차 수요 충격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던 그때 C19에 의한 세 번째 충격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일본은 전면적인 불황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C19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저금리를 통해 전국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투자 신탁 지수는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부동산 부분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리츠에 투자했죠. 이로써 일본은 관광과 건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2019년에 감소하고 있었던 제조 분야의 마이너스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은 현재 건설과 부동산 개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미 C19가 유행하기 전부터 일본은 도쿄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설 사업은 2020년 초에 완료가 되었고 일본의 일부 부동산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과대평가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C19에 인해서 일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이 문제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미 2020년 2월 이후 숙박 음식점 소매업 그리고 일부 업종이 우후죽순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연쇄 파산으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은행 대출마저도 부실 대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2019년 4분기는 마이너스 7.3%였고 2020년 1분기는 마이너스 3.4%였습니다. 2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2, 4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로 더욱 추락할 것으로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일본 매체 산케이 신문 역시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C19의 제2전파를 전망했으며 일본 은행은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일본 중앙은행이 C19 대책으로 총 110조엔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화로 1240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6월 1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장기화전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은 2021년과 2022년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23년 봄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기 어렵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이 체감 경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구로다 총재는 C19 감염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나 개인 소비의 침체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체를 수습해 나간다면 일본 경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동시에 현재 매우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필요에 따라 금융정책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은행이나 신용금고에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한도는 전체 90조엔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3월 이후 회사채 등의 매입 물량을 20조엔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C19의 관련 총 규모 합계는 무려 110조엔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정부의 현금 인출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듣고 있는 형편이죠. 일본의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량은 절반에 가까운 500조엔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세수가 감소하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다투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본의 중앙은행만큼 국채 보유 비율이 높은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의 패드와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대략 20% 정도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채의 50% 가까이 매입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보유량을 60%에서 70%까지 늘려도 괜찮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본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의 국제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S&P는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본은 한 단계 추락한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일본은 두 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2020년 GDP 대비 순채무 잔액이 작년 151%에서 올해 17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가 2023년까지 이런 경제 대책을 계속한다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P는 전 세계적으로 C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은 일본의 A+보다 2단계 높은 AA이며 국제 신용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이라고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은 C19 여파로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다음 해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S&P는 대한민국은 신속한 대규모 진단검사와 감염 경로 추적을 통해 성공적으로 C19를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C19에 의한 침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번 C19 대응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세간의 평가는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상황은 C19로 더욱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빚으로 지은 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